혹시 요즘 들어 코가 조금 막힌 것 같지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고 기억력과 기운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나중에는 점막과 뼈까지 두꺼워져 아무리 노력해도 뚫리지 않는 코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코가 조금만 막혀도 몸 전체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시간이 늘어나고 낮에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따라올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절대로 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 막힘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코가 막힌 상태로 오래 지내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 보여도 나중엔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비염을 방치하면 점막이 두꺼워지고 비강 구조 자체가 변해서 나중엔 어떤 방법을 써도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심하면 코 안쪽 뼈가 휘고 물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미 막혀 있던 분들도 단 며칠 만에 시원한 코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평생 몰랐던 아주 사소한 습관 딱 하나만 바꿔도 숨 쉬는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코가 10년 넘게 막혀 있었던 분도 일주일 만에 숨쉬기가 편해졌다는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어떤 한 가지를 하면 코가 갑자기 뻥 뚫린 듯 가벼워지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비염과 호흡기 환경을 연구해 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72세 김영수 님이 오랜 코막힘 때문에 낮에도 멍하고 밤엔 자주 깨서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코가 막힌 줄 잘 모르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그 상태로 살아서 그게 원래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10년 넘게 코로 제대로 숨 쉬지 못했는데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사셨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해도 본인은 모르셨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명수님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늘 재채기를 하고 밤마다 입으로 숨을 쉬어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천장이 따갑고 목도 아프셨대요. 물을 마셔도 목이 계속 칼칼하고 가래도 자주 끓으셨답니다. 낮에는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계속됐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바로 간단한 코 세척을 하고 주무시기 전에도 한 번 더 해준 겁니다. 단 3일 만에 코가 먼저 열리고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본인은 그저 숨 쉬는 게 좋아졌다고만 했지만 가족들이 더 먼저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다며 웃음이 늘어난 거죠. 김영수님은 코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시며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코 세척을 안 하면 불편해서 꼭 챙기신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부터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코 세척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코 점막은 쉽게 건조해지고 끈적한 분비물이 쌓여 코를 막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점막이 스스로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점막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한번 막히면 계속 막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점막 회복 속도가 젊을 때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국내 호흡기 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리식염수 세척은 코막힘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68세 박정우님은 하루 종일 답답했는데 세척을 시작한 뒤 4일 만에 숨 쉬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정우님은 코 세척이 뭔가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간단하고 효과도 빨라서 놀라셨대요. 처음엔 물이 코로 들어가는 게 불편했지만 이틀만 하니까 익숙해지셨답니다.
생리식 염수 전용 소금으로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 하루 1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찬물이나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점막 자극이 생길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특히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어서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끓인 물을 식혀서 사용하거나 정수된 물을 사용하세요. 물 온도는 청와 비슷한 36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코를 제대로 씻어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오래된 침구 사용입니다. 침대 속 진먼지 진드기 가루가 코막힘과 재채기를 반복적으로 유발합니다. 진드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침구에 수백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알레르기 생활환경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침구류 온수 세탁만 해도 진드기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진드기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드기는 50도 이에서는 살아남습니다. 74세 김동현님은 침구 세탁 주기를 60도 온수로 2주 1회로 바꾸자 밤 재채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김동현님은 오랫동안 찬물로만 세탁하셨는데 뜨거운 물로 바꾸고 나니 재채기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연속으로 재채기가 나던 게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침구는 비누 없이 60도 온수, 세탁 후 2번 헹굽니다. 비누 성분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피부와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제 없이 뜨거운 물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가습기를 틀어놓은 상태로 창문을 닫아두면 진드기 번식이 더 빠르니 조심하세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진드기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대개 침구는 마지막으로 언제 뜨거운 물로 세탁하셨나요? 세 번째는 낮엔 괜찮다고 방치하는 코막힘입니다. 낮엔 참을만 해도 밤에는 혈관이 확장돼 막힘이 심해집니다. 누우면 중력 때문에 코 안쪽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점막이 부어서 더 막히는 겁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중년 이후 비염을 방치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62세 이민재님은 낮엔 멀쩡했지만 밤마다 막혀 코골이가 심해졌고 아침 피로감이 계속됐습니다. 이민재님은 낮에 괜찮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밤마다 잠을 설치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셨답니다. 오후만 되면 졸리고 멍한 느낌이 계속됐대요. 낮엔 괜찮아도 저녁에 한번 코세척 후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생기기 전에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입으로 숨 쉬면 편도가 붓고 목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또 입으로 숨 쉬면 침이 마르면서 충치도 잘 생깁니다. 밤에만 유독 답답해지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수면 자세 문제입니다. 똑바로 눕는 자세는 혀가 뒤로 말리면서 숨기를 더 좁힙니다. 특히 비만이 있거나 턱이 작으면 더 심합니다. 국내 수명건강기관에서 옆으로 자는 사람들의 코골이 빈도가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옆으로 자면 혀가 옆으로 쏠려서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70세 정대성님은 옆으로 눕기만 해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대성님은 평생 천장을 보고 주무셨는데 옆으로 자니까 코골이도 줄고 숙면을 취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배우자분도 밤에 조용해져서 함께 잠을 잘 주무신답니다.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고 옆으로 눕는 습관을 들이세요. 베개를 끼우면 자세가 안정돼서 옆으로 계속 주무실 수 있습니다. 코가 막힌 상태에서 입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코가 막혔는데 입까지 막으면 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무실 때 주로 어떤 자세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코딱지 반복 제거입니다. 손톱으로 긁어내면 점막이 더 헐고 피딱지가 반복됩니다. 점막은 한번 상처 나면 회복이 느리고 상처 부위에 딱지가 계속 생깁니다. 점막 손상을 방치하면 염증이 심해지고 만성 코막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6세 윤영호님은 습관적으로 코를 파다가 피가 자주 나서 힘들었는데 5일간 보습을 해주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윤영호님은 코가 간지러워서 자꾸 만지게 됐는데 보습만 해줘도 간지러움이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코 세척 후 면봉으로 바셀린을 살짝 바르세요. 연고 사용 시 과도하게 깊이 넣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깊이 넣으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혹시 평소 자꾸 코를 건드리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실내 습도 과다입니다. 따뜻하고 습하면 진드기와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환경 연구에 따르면 온도 20도 이상, 습도 60% 이상의 환경에서 진드기 증식이 가장 빨랐습니다. 78세 강명수님은 겨울 내내 가습기를 틀어두었다가 오히려 코막힘이 심해졌습니다. 강명수님은 건조하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가습기를 계속 틀었는데 그게 오히려 진드기를 늘린 거죠. 가습보다 환기 먼지 제거, 침구 관리가 우선입니다. 습도 40에서 50% 유지가 적당합니다. 너무 습하면 곰팡이도 생기고 집먼지 진드기도 늘어나요. 집 안이 지나치게 따뜻하고 습하진 않으신가요? 다음은 실제로 코를 뚫고 비염을 줄이는 생활 실천법을 더 크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코 세척 후 분비물 완전 배출법입니다. 고개 각도 변화만으로 남아있는 분비물을 30% 이상 더 빼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 세척만 하고 끝내는데 각도를 바꿔가며 분비물을 빼내야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코 안쪽 구조가 복잡해서 한 방향으로만 풀면 구석구석에 분비물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상악동이라는 코 옆쪽 공간에 분비물이 고이기 쉬운데 고개 각도를 바꿔야 이 부분까지 배출됩니다. 고개를 너무 뒤로 젖히면 목으로 넘어갈 수 있어 천천히 각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숙이기, 옆으로 돌리기, 뒤로 젖히기 순서로 코를 여러 각도로 풀어주세요. 한 방향으로만 풀면 한쪽에만 분비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각 자세에서 30초씩 천천히 코를 풀면 효과가 좋습니다. 숙일 때는 허리를 굽혀서 고개를 무릎 쪽으로 낮추고 옆으로 돌릴 때는 턱을 어깨 쪽으로 돌리세요. 뒤로 젖힐 때는 천장을 보듯이 고개를 천천히 올리면 됩니다. 65세 조경희님은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코가 훨씬 더 시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조경희님은 코 세척을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각도를 바꿔가며 풀어내니까 완전히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특히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코를 풀 때 남아있던 분비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효과를 보고 나니까 매번 꼭 하게 되신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코를 한 방향으로만 풀고 계시진 않나요? 두 번째는 외출 후 즉시 코 정리입니다. 외부 미세먼지와 꽃가루는 이 시간 이내 제거해야 염증이 덜합니다. 미세먼지가 점막에 오래 붙어 있으면 염증 반응이 시작돼서 코가 붓고 막힙니다. 봄철 황사나 꽃가루철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꽃가루는 점막에 닿자마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재채기와 콧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센 압력으로 세척하면 귀로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귀와 코가 연결돼 있어서 압력이 세면 중이염이 생길 수 있어요. 코 세척할 때는 입을 벌리고 천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물 한 잔과 함께 가볍게 1회 코 세척을 합니다. 물을 마시면 목의 먼지도 씻겨 내려가서 일석이조예요. 71세 한미선님은 외출 후 바로 코를 정리하니까 저녁에 재채기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미선님은 시장 갔다 오면 꼭 재채기가 났는데 이제는 들어오자마자 코를 씻으니까 재채기가 안 난답니다. 특히 장을 보고 오는 날은 재채기가 심했는데 외출 후 즉시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손 씻고 양치하듯이 코 세척도 외출 후 루틴으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현관에 코 세척 도구를 비치해 두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침대 환경 리셋 루틴입니다. 오래된 매트리스 안에는 진드기 가루가 계속 쌓여 수면 중 코로 흡입됩니다. 매트리스는 세탁이 안 되니까 커버로 차단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커버는 미세먼지 차단 소재가 필요합니다. 일반 커버는 진드기 가루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매트리스는 5년 이상 사용하면 내부에 진드기 가루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년 된 매트리스에는 진드기 사체와 배설물이 수백만 개 쌓여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 매트리스 커버를 씌우고 침구는 60도 물로 세탁하세요. 커버는 지퍼가 달려서 완전히 감싸는 형태가 좋습니다. 69세 박상훈님은 매트리스 커버를 바꾸고 나서 아침 재채기가 거의 사라졌답니다. 박상훈님은 매트리스를 15년 동안 그대로 쓰셨는데 커버만 씌웠는데도 효과가 컸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커버 값이 아깝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써보니까 효과가 확실해서 진작할 거라고 후회하셨답니다. 베개도 마찬가지로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베개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게 좋고,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세요. 베개에서 나는 냄새는 대부분 진드기 배설물과 곰팡이 냄새입니다. 베개를 햇볕에 말리는 것만으로는 진드기를 없앨 수 없으니 뜨거운 물 세탁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매트리스는 몇 년째 사용 중이신가요? 네 번째는 공기 순환 습관 만들기입니다. 밀폐된 방은 오염물질이 정체돼 비염이 더 심해집니다. 이산화탄소도 쌓이고 먼지도 떠다니면서 점막을 자극합니다. 추워도 하루 3회 세분 환기는 꼭 필요합니다. 짧게라도 공기를 바꿔주면 실내 공기질이 확 좋아집니다. 환기를 안 하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 올라가서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적정 농도는 600ppm 이하입니다. 아침, 오후,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공기를 한번 바꿔주세요. 특히 잠들기 전 환기는 수면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서 맞바람이 치도록 하면 3분이면 충분합니다. 74세 최동식님은 환기 습관을 들이고 나서 밤에 숨쉬기가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최동식님은 추워서 환기를 안 했는데 3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꾸준히 하신답니다. 환기할 때는 옷을 한 겹 더 입고 3분만 참으면 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겨울철에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더 건조하고 탁해지거든요. 환기 후에는 실내 온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금방 다시 올라옵니다. 환기를 하면 실내 공기가 상쾌해져서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오늘 환기 몇 번 하셨나요? 다섯 번째는 취침 전 점막 보호 루틴입니다. 나이 들수록 점막 회복력이 떨어져 작은 건조에도 잘 갈라집니다. 점막이 마르면 딱지가 생기고 출혈도 쉽게 일어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면 실내가 건조해져서 점막이 쉽게 마릅니다.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점막이 금방 건조해집니다. 보습제를 너무 깊게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입구 부분만 살짝 발라주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코 안쪽에 바셀린을 얇게 발라 점막을 보호하세요. 면봉에 조금 묻혀서 코 입구 1cm 정도만 발라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불편하고 숨쉬기도 답답할 수 있어요. 67세 서영민님은 이 방법으로 아침에 코딱지가 안 생기게 됐다고 하셨어요. 서영민님은 매일 아침 코딱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잠들기 전 보습만 해줘도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난방 때문에 밤새 점막이 바짝 마르거든요. 코 안쪽에 피가 마른 딱지가 자꾸 생기는 분들은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바셀린 대신 코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자극도 적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 코가 바짝 마르는 느낌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실내 온도 관리입니다. 너무 따뜻한 실내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진드기 증식도 빠르게 합니다. 난방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밤에 잘 때는 18도에서 20도가 숙면에 좋습니다. 70세 김태호님은 난방 온도를 2도 낮추고 이불을 두껍게 덮으니까 아침에 코가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실내가 너무 덥면 점막이 마르고 코가 막히기 쉽습니다. 김태호님은 처음에는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불만 따뜻하면 오히려 더 잘 주무시게 됐답니다. 특히 머리 쪽이 시원해서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온도계를 두고 실내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대개 실내 온도는 적정한가요? 일곱 번째는 식염수 농도 맞추기입니다. 코 세척할 때 식염수 농도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 200, 밀리리터에 소금 1.8g 정도가 적정 농도입니다. 너무 짜거나 싱거우면 코가 따갑고 불편합니다. 73세 윤정희님은 농도를 정확히 맞추고 나서 코 세척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대충 넣으셨는데 따가워서 힘들었는데 저울로 정확히 재서 넣으니까 전혀 따갑지 않았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할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염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왜 위험한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염은 코만 불편한 줄 아시지만 실제로는 수면까지 무너뜨리고 낮 동안의 기운과 집중력까지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코가 막히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삶의 질 전체가 낮아집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어도 몇 년씩 쌓이면 건강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밤에 숨 쉬는 소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뜰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코가 조금 막혀도 그냥 참고 지낸다는 것이고, 올바른 관리는 코를 매일 조금씩 정리해 주어 점막이 편안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코골이, 중간 각성, 새벽 답답함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저녁 코 세척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점막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날 밤의 수면이 달라지고 그게 다시 다음 날의 기운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변화가 크게 돌아오는 순간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코 세척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생리식 염수 소금만 있으면 되니까 한 달에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로 다짐 한번 남겨주세요. 언제 코 세척을 하실 건지, 어떤 습관을 바꿀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호흡을 되찾아가요. 댓글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변화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염뿐 아니라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자리 환경, 베개 높이, 잠들기 전 루틴까지 숙면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는 분들을 위한 꿀팁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